네, 안녕하세요. 멀티모달 지능형 검색 플랫폼을 활용한 프라이빗한 LLM 구축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T3Q 박병훈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AI 메가 트렌드 같은 메가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어 AI 테크놀로지 부분과 젠 AI 센트릭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구글의 바드 그리고 뭐 또 우리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리산 이런 진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상업 진영이 존재한다면 라마와 같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메타 이쪽 진영은 오픈 소스 진영으로 가고 있는 이런 트렌드들이 있고 이 트렌드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보면 AI 이네이블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센트릭 AI 테크놀로지 그리고 AI 트러스트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T3Q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코어 테크놀로지 쪽보다는 요 응용 테크놀로지에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하게 된 건 어떤 거냐면 과거 AI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로부터 뭐 객체를 인식한다거나 소리를 텍스트로 전환한다거나 어떤 텍스트에서 어떤 정보를 뽑는다거나 이런 단일 모달로부터 단일 모델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애니 데이터, 여기서 애니 데이터라고 하면 다양한 데이터죠. 문서, 이미지, 영상, 텍스트, 위성, 바이너리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 애니 데이터가 anywhere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그런 데이터 패브릭이겠죠. 이런 그 데이터들에 대하여 멀티모달 복합 분석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형 그래프라든지 지능형 문서 처리, 지능형 비즈니스 분석, 검색, 증강, 생성 그리고 신뢰, 환각 등의 극복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멀티모달 복합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LM인 챗GPT 생태계도 예외가 아니다. 예전에는 랭귀지 모델이었기 때문에 지리에 대해서 랭귀지를 우리가 문장을 생성해주는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문서 그리고 뭐 영상 그리고 이미지까지 생성해주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시사점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AI 빅데이터 T3Q가 이제 18년 차 된 회사인데요. AI 빅데이터 플랫폼만 가지고 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언제까지 쌓기만 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시행착오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발표에 앞서서 운이 좋게도 저희가 20일이면 어제에 그 허깅 페이스의 코어 LLM 리더보드에 1위를 찍었고요. 그리고 그 이틀 전에는 허깅 페이스의 글로벌 리더보드에서 7위, 그럼 이제 아주 굉장히 작은 그래도 LLM 치고는 매우 작은 LLM이죠. 여기서 글로벌 2위를 찍은 그런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지금 1단계가 빅데이터화, 빅데이터를 만들고 2단계 잘 찾아서 지능형 검색, 그리고 3단계 가치를 분석하는 지능형 분석, 그리고 4단계 보여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한다는 어떤 회사도 예외 없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방법은 이런 4단계 빅데이터화하고 잘 찾아서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4단계 밑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실시간 체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MLOps 체계, 데이터옵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체계와 그 위에 지능형 멀티모달 검색, 요건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것, 그리고 AI가 아직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AI는 일반화, 보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AI 미들웨어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사례이면 쉽게 AI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고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해결 방안을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들을 적어봤고요. 그 해결 방안도 좀 제시해봤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방대한 양, 이게 이제 빅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배치 분석 정도였다면 지금은 실시간 처리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저장된 자료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이 각각 다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쌓아서 하는 것, 이걸 이제 레이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레이크조차도 레이크의 레이크, 그리고 또 레이크 간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중복 현상과 낭비, 저장소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곳들을 각기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는 일단 링크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1링크가 될 거고, 외부에 있다면 아웃링크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는 메타 정보를 데이터 패브릭이 가지고 있다면 그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찾고 그 찾아진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직접 원천에 가서 접근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이게 이제 데이터 패브릭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에 의한 자료 처리,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인형에 큰일 날 뻔했어요. 인형에 눈을 붙이는 이런 그 작업이다. 굉장히 시간 소모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그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 의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한계가 존재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의 관점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메타 텍스트, 메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것을 벡터화해서 저장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니 데이터라는 이미지든 문서이든 영상이든 위성 데이터든 텍스트든 정형 데이터든 뭐 바이너리 데이터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쪼개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메타 텍스트를 만들고 그 메타 텍스트에 관련된 것들을 벡터화하는, 물론 이 벡터화 대상은 소리 자체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하나는 메타 정보를 뽑는 부분에 대한 AI 기술 활용, 그리고 이것을 벡터화해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보면은 데이터 처리와 분석 기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관점이 이제 처리의 관점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의 관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펑션입니다. 펑션은 룰 베이스 펑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계 베이스 펑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AI 베이스 펑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 파이프라인과 펑션이 뒤섞여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펑션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거나 더 엔핸스먼트 하기가 한계가 더 강화하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또 데이터 처리와 펑션이 같이 섞여 있으면 확장성에도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그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기능, 펑션을 완전 분리를 하고 그 분리를 통해서 펑션은 펑션대로 강화시킬 수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즉 확장성과 유지보수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일반 제너럴한 데이터가 있지만 이 제너럴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는 것들은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너럴한 데이터에 대한 것도 답해 주길 바라지만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정보에 대해서 잘 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가 어떤 오픈 AI라든지 뭐 클로바 X라든지 이런 LLM에 전달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性때문에 저희는 프라이빗한 LLM, 어찌 보면 이제 SLLM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프라이빗한 LLM 빌더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즉 파인 튜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분석 모델의 대상과 폭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즉 이제는 AI에 대한 대상 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빠르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들웨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기능이 있으면 그 미들웨어에다가 다양한 기능들을 실어 탑재 올려서 안정되게 서비스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MLOps에 대한 AI 미들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필요성이 있고 또 모니터링과 모델 관리 체계가 더 공고해져야겠다. 이런 것이고 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인 튜닝을 통해서 PLLM, 프라이빗한 LLM 체계를 만들었는데 당장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프라이빗한 LLM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계속 쌓여가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 데이터, LLM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화할 것인가, 요거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누적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그 모델을 지속적으로 LLM 모델이겠죠. LLM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이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LLMOp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럼 그 LLMOps라는 것도 결국은 AI 모델에 대한 MLOps 파이프라인을 LLM에 적용한 것뿐이지 더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LLMOps를 이용한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모델 관리, 모니터링 미들웨어 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프라이빗한 LLM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혹은 LLM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존재하냐면 환각, 이 환각은 LLM의 특징이기도 하죠. 도대체 이 환각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건 지능형 멀티모달 검색을 이용한 레그 기술을 활용해서 검색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 결과를 휴먼이 검증할 수 있는 최종 체계까지 팔로우한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리 온프라미스 환경이든 아니면 프라이빗한 크라우드 환경이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크라우드든 퍼블릭 크라우드든 상관없이 어떤 이제 크라우드 기술들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 T3Q라는 회사는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라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 18년 차 되는 회사인데 2014년까지는 그 현장에 오픈 소스를 공급하고, 즉 오픈 소스의 컨설팅 기술을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시간은 3분의 1로 줄이고 퀄리티 품질은 3배 높이는 이런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했다 그러면 2014년 말부터는 저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올인했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실시간 체계, 인공지능 체계,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체계를 합친 빅데이터 실시간 체계, 인공지능 체계,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 체계, 그리고 플랫폼에 들어오지 못한 엣지에 대한 체계, 그리고 이것을 클라우드에 올린 체계, 그리고 쉬운 인공지능, 그리고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기본적 기술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경험 기술의 핵심 기술 기본, 핵심 기술 응용, 그리고 확장 기술이 있는데, 핵심 기술 기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과 모니터링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 모니터링 체계죠. 그리고 핵심 기술 응용은 이 핵심 기술 기본에서 나온 AI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된 지능형 검색 체계, 그리고 업저빌리티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확장 기술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일종의 프라이빗한 LLM을 만들 수 있는 커스텀 LLM 빌더를 하는 그런 기술력으로 계속 그런 기술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 기저에는 이런 다양한 기술을 깔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그 그림이죠, 여러분들께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과 이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MLOps 플랫폼을 이용한 AI 개발과 활용 프로세스를 이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결국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AI 모델을 위해서는 코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처리 코드, 그리고 공부를 하게 하는 학습 코드, 그리고 실제로 추론을 하는 추론 코드와 그 추론의 결과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후처리 코드, 대략 세 종류, 크게 보면 세 종류,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한 4개의 펑션이 필요한 거죠. 이 4개 종류의 펑션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면 학습 논리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학습 논리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 코드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하고 학습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AI 모델이 나오는데 이 AI 모델을 평가하고, 그리고 배포해서 AI 모델을 추론 서비스화하고 다시 평가하고, 그리고 이것을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감싸는 API를 만들고, 그리고 그 API를 사용하는 이런 절차, 이걸 우리는 MLOps 프로세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MLOps 프로세스를 잘 지원하는 툴을 MLOps 플랫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저희는 그간 10년 동안 지원해 온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게 클라우드이든 아니든 온프라미스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위에 그게 베어메탈이든 클라우드든 문제되지 않고, 빅데이터 실시간 체계,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 체계, 이거를 합쳐서 저희는 AI를 위한 파스포 AI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가 됐던 인프라 베어메탈이 됐던 어쨌든 이 환경은 AI를 위한 인프라다라고 해서 IaaS for AI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지능형 서비스,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펑션일 거고, 이게 SaaS for AI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고, 그 위에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이 체계를 제공하고, 이것들을 플랫폼에 들어오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위해서 엣지 쪽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 그럼 엣지 플랫폼, 그리고 실제로 그 엣지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돌거나 거대한 플랫폼 체계를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비즈니스에 대한 목적을 정의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목적이 정의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한다면 어떤 데이터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고, 그 데이터가 나왔다면 어떻게 확보하지? 데이터 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집, 처리, 전처리, 정제,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튜닝하고 평가해서 배포해서 지능화 서비스를 구현하고 그 지능화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MLOps 체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가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에 대한 디파인과 그 목적에 따른 데이터를 정의해 주는 것. 그러면 목적과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있다면 미들웨어 기반의 AI 미들웨어 기반의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AI가 보편화된 이 시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관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AI 빅데이터는 우리 조직이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조직이 다룬다는 말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와 굉장히 긴밀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본 겁니다. 하나는 어떤 개념? 개념을 검증하는 단계. 이때는 사실은 업무를 이해하고 있고 AI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단계는 이제 실제 실적용하는 단계. 이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AI를 활용해야 하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하나는
초거대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만드는 일종의 증강 개발이죠. 개발을 초거대 AI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증강 개발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MLOps 플랫폼인 미들웨어에 탑재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그 절차를 한번 논해 보면 사용자가 개념 검증을 하기 위한 업무 전문가 정도가 되겠죠. 사용자가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정의가 되면 결국은 그걸 가지고 초거대 AI에게 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파이썬 몇 버전을 가지고, 나는 어떤 텐서플로우 몇 버전에서 어떤 그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초거대 AI에서는, 그리고 그 초거대 AI에게 난 전처리 코드를 프리 프로세스, 학습 코드를 트레인, 그리고 그 추론 코드를 인퍼런스, 그 다음에 그 인퍼런스 된 결과를 더 좋게 하는 후처리 코드를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이런 펑션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만들어진 코드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금 더 튜닝해서 MLOps 플랫폼에 넣으면 이미 데이터가 들어오고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처리, 학습, 배포, 평가 테스트, API화가 끝나고, 이것이 API가 된 것을 다시 우리가 휴먼이 나는 이러한 화면, 이런 기술을 이용한 이런 UI, 테스트 UI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초거대 AI가 다시 그런 코드를 생성하고, 이 코드를 다시 MLOps 플랫폼에 우리가 배포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MLOps 플랫폼은 단순히 AI 모델만을 실행시키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펑션이든지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된다면 바로 사용자는 바로 테스트까지 이룬, 즉 AI나 프로그램에 좀 서툴다 하더라도 이런 활용 단계를 거쳐서 개념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데이터는 반드시 리얼 데이터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개념 검증이 끝난다면 실 적용 단계에 가면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리얼이 필요한데요. 리얼 데이터, 리얼 업무 전문가, 리얼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실제로 튜닝을 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적용하게 된다. 이런 방법의 어프로치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방법대로 해야만 우리 조직이 데이터와 AI에 대한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디파인하고, 그리고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그 모델을 실 적용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멀티모달 기반의 지능형 검색 그 플랫폼은 뭐냐, 그런 엔진은 뭐냐라고 보면은, 여기 원천 데이터를 보면 정형이든 문서이든 TV 방송이든 영상 자료든 위성 자료든 바이너리든 소리든 상관이 없죠. 이게 무엇이든 간에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는 건 배치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전처리 정제를 통하고 각각 문서는 문서 파이프라인, 영상은 영상 파이프라인, 위성은 위성 파이프라인, 바이너리는 바이너리 파이프라인, 텍스트는 텍스트 파이프라인, 이미지는 이미지 파이프라인 등에 통해서 그 뭐를 뽑고 메타 정보를 뽑고 실제로 정제해서 데이터 패브릭 관점의 저장소에 각각 원본, 파생 원본, 그리고 실시간 정보, 그리고 벡터라이징 된 정보, 그리고 문서형 정보, 관계 DB 이렇게 적재한 다음에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찾아진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체계를 프라이빗한 LLM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체계가 제가 말씀드리는 멀티모달 기반의 지능형 검색 체계다. 그러니까 T3Q가 지향하고 있는 T3Q 서치라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 베이스의 검색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그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체계,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체계와 서치 체계를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는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뭘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그 실행된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 즉 데이터 기반의 우리가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이라는 EDPP라는 용어를 만들었고요. 그 EDPP와 프라이빗 LLM을 결합하는 전략, 즉
프라이빗한 LLM을 파인 튜닝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프라이빗한 LLM이 유지가 되고 파인 튜닝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프라이빗한 LLM 체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환각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TSU리키는 이미 200억 정도의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에서 3년간에 걸쳐서 이 프라이빗한 LLM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와 이 환각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체계는 검증받았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한 LLM을 만드는 것은 최근에 허깅페이스의 리더보드에 올림으로써 검증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프라이빗한 LLM은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상용이든 아니면 오픈소스든 가지고 파인 튜닝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자동화해서 만들래? 서치 파이프,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잘 누적시켜라. 그리고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TSU리키 AI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리고 생성형 모델의 한계이자 특징인 환각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질의가 들어오면 이 질의를 어떻게 하고, 첫 번째는 이 질의를 프라이빗한 LLM이 답변을 생성하게 하고, 동시에 멀티모달 기반의 지능형 검색 체계인 이것은 이미 우리의 다양한 애니 데이터가 벡터라이징 되어 있는 정보로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검색하고, 그렇게 그러면 LLM에서 생성한 것은 할루시네이션이 끼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 할루시네이션이 끼어 있는 것에다가 우리 정보 기반으로 찾아진 녀석을 프롬프트로 주어서 한 번 더 생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더 극복될 수 있겠죠. 물론 이 프라이빗한 LLM은 우리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파인 튜닝이 된 녀석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즉 프라이빗한 LLM에서 생성된 답변을 서치에서 검색되어 있는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비교 검증함으로써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체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빗한 LLM 그리고 데이터와 AI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떤 것 기반으로 TSU리키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서치 멀티모달 기반의 서치를 합쳐서 EDPP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프로세싱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거에 뭐를 결합한 프라이빗한 LLM을 결합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데이터에 대한 검색, 보고서 자동 생성, 데이터 보안, 이상 탐지, 미디어 인덱싱, 정밀 의료 진단 및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혁신, 상담 등의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그간 10년에 걸쳐서 검증한 그런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 군 프로젝트에서는 VIP에게 보고하는 것이 분석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6개월 정도 걸린 것을 저희가 이 체계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했으니까 10배 이상의 생산성을 실제로 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10배 정도는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례들을 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고 분석하는 거 뭐 당연한 일입니다. 문서에 대한 것을 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자동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 특정 업무 서류라든지 SNS나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자동화하는 일이 가능하다. 또 어떤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에 있는 어떤 보안적 이슈들을 필터링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금융 환경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 탐지나 예지 정비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카이빙, 미디어 인덱싱이나 이런 곳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형사들이 CCTV나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떼와서 눈 비비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여기 책에 넣어주면 195 3577 하면 그 차량이 있는
프레임샷들이 쭉 보여질 거고 박병훈이의 몽타주를 주거나 박병훈이의 사진을 주면 박병훈이가 있는 정확한 프레임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 혁신에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뭐 헬스케어나 이런 의료 진단에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제 잘 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도 활용하는 이런 체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껏 저희가 해왔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